가장 좋아 보이는 토픽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완성조선 업체들 중에서는 여전히 수주 대비해서 주가 상승세가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돼서 추천을 해드리고요. 과거에 저희가 초슈퍼 사이클일 때도 그 주가 상승 베타가 큰 건 결국 업체들이거든요. 조선 업체들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이고 할인을 받아도 지금 좀 싼 편이고요. 지금 시점에서 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제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여쭙겠는데 많은 분들이 또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정말 뛰어난 격차를 벌리고 있느냐, 기술적인 유출에 대한 우려는 없느냐라는 것도 걱정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중국이 그냥 양적으로 봤을 때 전 세계에 그 배들이 제가 아까 한 10만 척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한 60% 정도 차지하는 배들이 주로 원자재나 에너지를 수송하는 배들이거든요. LNG 가스 말고 그냥 오일이나 뭐 막 쓸어 담는 형태의 그런 원자재. 그런 배들 같은 경우가 그 해상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많아서 그 배들이 만약에 계속 경제가 발전해서 그런 원자재를 날라야 되는 수요가 많으면 그 배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배들을 많이 만드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기술력은 적어도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파이가 큰 선종을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과 우리나라와 일본은 나름의 서로의 영역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가 조금 완성품이나 이제 만들기 조금 까다로운 가스선 그리고 이런 것들의 특징이 좀 날렵하게 생겼고 선속이 되게 빠른 그래서 기술력이 많이 집약돼야 되는 그리고 중국과 일본이 주로 주력 선종이 많이 겹쳤었는데 원자재를 주로 수송하고 배들이 크게는 생겼지만 선속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기술력이 필요로 하지 않지만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탱커 벌커 두 개의 선종만 해도 60%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일본이 조선업을 앞으로 더 이상 안 할 거라는 의지를 되게 뿜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는 조금 무혈입성을 한 상황이에요. 일본이 아예 시장에서 빠져나가니까 중국이 그거에 대한 수주를 받아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과 한국은 아주 치열하게 싸운다라고 하면 시장이 진짜 안 좋기 때문입니다. 이 나라가 잘하는 선종이 아예 계속 발주가 안 나오거나 이 나라가 잘하는 선종이 아예 그 수주가 안 나오면 서로 이걸 가지고 싸우겠죠. 근데 만약에 총량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오면 한국이 잘하는 게 나올 때는 한국이 수주를 하고 이제 지금까지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은 중국이 잘하는 선종들이 발주가 별로 안 나온 편이긴 했는데 안 나오고 오래 응축되어 있으면 어쨌든 나중엔 이연 수요가 나오는 게 또 선박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또 잘하는 기간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올해 들어서 잘 뉴스 체크해 보시면 중국이 이번 달에는 수주를 1등 했어요라는 뉴스가 작년보단 많이 나오고 있을 맞아요.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발주를 별로 안 했던 탱커들이 이제 발주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냥 서로 그렇게 퐁당퐁당 하면서 어느 정도의 사이즈를 유지를 하고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 고부가치 선박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 움직임이 좀 필요하겠네요, 앞으로도. 만약에 여기에서 나는 지금 뭐 컨테이너랑 LNG 잘하는 이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이 있는데 중국이 하고 있는 탱커 시장까지 다 뺏어와야 되겠어라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저가 경쟁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저희는 집중을 하고 이중연료 추진 엔진에 대한 부분과 뭐 만약에 중국이 나중에 이중연료 추진 선박을 만들 때 이거에 대한 뭐 엔진을 수출해 줄 수 있게끔 뭐 역량을 더 키워간다거나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결국 아직까지는 조선 국내 기준, 이제 조선 기업들 입장에서 공급 물량을 단기간에 좀 많이 늘리고 있는 모습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데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좀 감수하지 않고 볼 수가 있긴 하겠지만 반대로는 이게 또 늘어나줘야 업황이 좋은 상황에서 실적이 또 크게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볼륨 그로스가 안 나오는 국면이 분명히 있겠죠.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26년에서 27년으로 넘어갈 때의 조선 업체들의 그런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양적으로는 못 늘리고 가격이 올라야만 실적이 좋아질 텐데라는 그 얘기가 나오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때 저희가 그 27년을 대비해서 막 25년 이럴 때부터 막 사이즈를 늘려놓는다라고 하면 가격이 잘 지키고 있을까요? 그
수만이 커진 볼륨을 채우기 위해서 저희는 시장에다가 또 세일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겠지만 조금 더 고수익에 대한 지속 가능성을 바란다고 한다면 Q그로스를 저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막 Q와 P가 다 양적으로 폭발적으로 뭔가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2000년대 중반에 전 세계 시장에다가 큰 이펙트를 줬던 중국만한 사이즈의 경제 사이즈가 움직이는 무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유럽 시장을 좀 기대하긴 했었거든요. 왜냐하면은 탈러시아화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에 또 LNG를 미국 쪽으로 많이 수입해야 되는 입장에서 배가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는 이미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성숙된 시장에서의 뭔가 이 운송 루트를 바꾸는 건 단기간적으로 크게 영향이 있긴 하지만 크게 수요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 일로 가던 걸 절로 갈 뿐이기 때문에 그때만 혼돈이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는 신생 경제가 커지는 그런 뭔가 주체가 크게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뭐 중동이나 인도 이 시장은 아직 뭐 기대를 할 만한 수준 인도에 아닌가요? 대해서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뭐 중동의 오일머니나 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저는 오히려 재건 테마가 거기에 더 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 분당 하나 생길 때도 인천항이 터져나갈 뻔했는데 나라 하나가 다시 재건한다라고 하면 해상물 동량이 꽤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요즘에는 조선 업황에 대해서는 의심하는 분들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조선주 투자해볼까 하는데 막상 또 단기적으로 너무 올라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뭐가 있을까 하면서 막 조선 기자재 쪽을 보려고 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아지시는 것 같거든요. 의원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 투자분들께서 조선주에 직접적인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간접적으로 기자재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은지 뭐가 좀 더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세요? 그건 이제 취향에 따라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정말 수익률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시면 저는 기자재가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과거에 저희가 초슈퍼 사이클일 때도 그 주가 상승 베타가 큰 건 결국 기자재 업체들이거든요. 조선 업체들보다 훨씬 더 많이 움직이고 그 대신 이제 하이 리스크이긴 하죠. 근데 조선도 조선이지만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정말 많이 구조조정을 당했어요. 그래서 옛날보다 이 업체 수가 많이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는 기자재 업체라고 한다면 정말 경쟁력이 있는 겁니다. 10년 동안을 다운사이징을 해도 살아남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뭐 어렵게 턴어라운드를 했다거나 그리고 이제 올해 여전히 영업 지속성이 있고 옛날보다 영업량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기자재 업체들이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보셔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자재가 대표적인 게 뭐 엔진이나 피팅, 보냉제 이런 쪽 애들이 있겠네요. 그런 쪽이 있는데 필수 기자재를 사세요. 배를 만들어야 되면 꼭 필요한 업체를 사시는 게 이 산업이 커지는 거에 대한 산업이 다시 업턴하는 거에 대한 베타를 제일 세게 느끼실 수 있을 것이고 저희가 이번 사이클에서 중요한 게 이제 환경 규제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자재는 일단 엔진입니다. 친환경 엔진 추진 선박이 그 연료로 추진하는 거니까 엔진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존의 엔진과 다른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엔진 가격 자체도 좀 비싸지고 그리고 아무나 못 하고 이렇게 되니까 엔진사를 그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는 제일 길게 좋게 보실 수 있을 만한 업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엔진사가 HSD 엔진. HSD 엔진이 과거의 두산 엔진이고요. 현대중공업의 엔진은 현대중공업 안에 내재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HD 한국조선해양이 인수한 STX 중공업이 이 선박의 추진 엔진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사실 이 또 구조조정 중간에 말씀하셨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또 피팅 업체가 또 큰 수혜 업종이지 않나요? 피팅 업체의 특징은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것이고요. 피팅과 조금 반대의 개념인 회사들이 단조 회사인데 단조는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니까 진입 장벽이 나름 높아요. 그러니까 피팅이라고 하는 게 관과 관을 이어줄 때 굵은 관에서 얇은 관으로 이어지는 걸 저희가 리듀서라고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방향을 꺾는 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음관 중에서 이렇게 꺾여 있는 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부분 들어가야 되고 사이즈마다 다 달라야 되니까 그걸 다 사이즈에 해당하는 주문을 다 갖고 있어서 피팅 업체들이 경쟁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단조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장간이에요. 저희가 달궈서 때려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거라 저희가 롤링 밀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프레스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때리는 망치의 역할을 하는 그거를 가지고 있으면 쭉쭉 찍어낼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장의 진입 장벽이 되게 낮아요. 지금 하나 남아 있습니다. 태용이라고 남아 있고 과거에 용현 BM, 현진 소재, 평산 기억 나시나요? 안 나실 것 같은데 그런 업체들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 있다가 이제 우르르 사라진 반면에 이 성광밴드와 태광이라고 하는 이 피팅 업체 두 군데는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 경쟁사가 그렇게 우후죽순은 못 생겨나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났더니 2022년에 이제 실적상으로 봤을 때 갑자기 막 매출이 막 70%씩 늘면서 이렇게 점프를 했죠. 근데 그런 업체들 잘 들여다보시면 이 10년 동안 구조조정을 했지만 자기의 영업 사이즈를 줄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설비의 가동률이 계속 내려갑니다. 가동률이 계속 내려가면서 버텨요. 10년을 버틴 거예요. 네.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다시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는데 내 사업 사이즈를 줄인 적은 없으니까 가동률만 올라오면 금세 팍 튀어 올라오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대비해서 갑자기 7, 80%의 매출로 올라도 내가 원래 할 수 있는 사이즈 내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고 옛날만큼의 그 100%의 매출로 회복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이 20몇 %씩 나는 거죠. 그런 기자재 업체들을 만약에 시장에서 고르시면 앞으로 분명히 지금까지 조선 업체들이 배를 만드는 양 자체가 조금 줄었었기 때문에 가동률이 엄청 내려와 있는데 앞으로 좋아질 게 조금 보이는 그런 기자재 업체를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뭐 아까 중간에 얘기하긴 했지만 분명 이제 과거의 대장주와 현재의 대장주는 분명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때 물론 뭐 조선도 얘기했고 기재도 얘기했는데 전체적인 밸류체인 봤을 때 가장 좋아 보이는 토픽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주식 중에서 탑픽을 고르려면 앞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업체를 고르는 게 나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는 완성조선 업체들 중에서는 여전히 수주 대비해서 주가 상승세가 조금 모자라다고 생각돼서 HD 한국조선해양 추천을 해드리고요.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는 아까 엔진사 말씀드렸는데 엔진사 중에서 최근에 대기업에게 인수되는 게 결정이 되었지만 그동안 본인의 영업 역량이 되게 딸리기 때문에 가동률이 엄청 내려와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STX 중공업입니다. 그 업체가 이제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흡수되고 나면 엔진에 대한 영업을 현대중공업의 영업력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동률이 올라오는 게 상당히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대우조선해양에서 하나 쪽으로 이제 인수되면서 막 사명도 바뀌고 하면서 갑자기 막 올라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그 한국조선해양 과거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대중공업이 상장할 때 또 지주사라는 이유로 네, 굉장히 또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최근에 그 현대 사모중공업 얘가 막 상장을 한다 하면서 또 막 한국조선해양이 흔들렸다가 얘가 상장 안 할 거야 안 하기로 했죠. 하니까 또 갑자기 안정세를 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이전에 많이 빠졌었던 여력이 있었다 보니까 반대로 올라가기도 좀 쉽고 저희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어쨌든 올라가는 섹터에 대해서 살려고 하면 이 중에 뭐가 제일 부담이 좀 적을까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이번에는 좀 선택지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HD 현대 그룹산의 조선 관련 중간 지주사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만큼 좀 사실 할인을 이미 좀 받지 않을까? 할인을 받아도 지금 좀 싼 편이고요. 저희가 보유 지분에 대해서 한 30%씩 할인해서 봐도 좀 싼 편이고 어쨌든 사모중공업은 온전히 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100% 저희가 그 지분 인정을 영업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거 대비해서도 좀 할인율이 높은 편이라서 여전히 좀 안정적인 가격대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께서 하나오션이랑 삼성중공업을 많이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하나오션이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삼성중공업을 대안으로 어떻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하나오션이 오르게 된 데는 이제 뭐 20년여 만에 주인을 찾고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 저희가 또 MSCI 지수 편입권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재료가 소진되고 나서는 굳이 더 많이 올라 있는 거를 보실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끝으로
조선주에 투자를 할 때는 이 부분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조선주는 어쨌든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이클을 거꾸로 타시면 너무너무 괴로워져요. 근데 저희가 이제 뭐 그 과거에 그 불황 10년 동안은 약간 3년에 한 번씩 펀드 매니저들의 속을 긁어놓는 섹터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좀 좋아질만 하면 따라갔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내려오고 또 좋아질만 하면 내려오고 반복해서.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제 이번 이 실적 사이클의 시작은 그렇게 더 계속 올라갈 거다라고는 저희가 얘기는 하진 않지만 지속 가능성이 꽤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시점을 적어도 25년 실적까지는 좋아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국면이기 때문에 매 실적 시즌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 그렇게 괴로운 시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턴어라운드를 대세적으로 하는 섹터에 대해서만큼은 손가락으로 주식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엉덩이로 주식하시는 그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신영증권의 엄경화 연구위원님 모시고 또 조선 기자재 다양한 얘기들 좀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께서 이 조선주에 대해서 최근에도 관심사가 많았던 만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분명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 기준 맞게끔 또 말씀하셨던 엉덩이 무겁게 투자자의 마음가짐으로 이 또한 좀 참고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 되세요.